정말 시총으로 본다면 과연 쿠팡이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일까? 더군다나 적자 기업이고 성장성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뵈서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주식 팁 네, 가르쳐 드리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이제 3월 시장 점검 네. 및 4월 네. 투자 방향 네. 이야기하러 나오셨는데 네네네. 세무사님 얼굴이 조망만이셨어요. 사실 제 몸무게가 아직 키보다도 뭐 한 5kg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네. 조망만한 정도는 아닌데 네. 피크 몸무게일 때보다는 거의 한 8kg 이상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지난달 2월 말에 저희가 매달 말에 영상 찍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오셨는데 뭔가 너무 작아졌어요. 몇 킬로 빠지신 거예요? 거의 한 달 만에 한 8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갑자기 다이어트는 왜?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거의 강제성인데요. 네.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할 때가 네네. 절박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책에도 절박한 성실성이 주식 투자 성공의 가장 큰 열쇠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절박한 성실성인데요. 어. 저는 살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적은 많았는데 네. 성공한 적은 딱 2번 있거든요. 2번. 네. 10kg 가깝게 또는 그 이상 뺀 적이 지금 2번인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 10년 전에 10년 전. 제가 좀 초기 암 검진을 받고서 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암 수술 받고 뭐 먹지 말라는 거 막 대장암이었으니까 특히 음식이 중요해서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것도 다 초등학생처럼 다 따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만에 10kg 이상이 빠졌었고요.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요번에도 그 성인병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죠. 당뇨병의 당뇨. 그 판정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거는 아예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는 물만 먹고 있고요. 물만. 고체는 가급적이면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네. 뭐 샐러드나 아니면 가벼운 삶은 고기, 뭐 닭가슴살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먹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를 해야지가 아니고 네. 너무 당 수치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이 외면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더 좋아 보이고 그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 세무사님과 제가 이제 그 월 말에 영상 찍은 지 몇 번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뵐 때마다 지난달까지는 조금씩 뭔가 커지시는 거예요. 당연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또 누가 살쪘다는 얘기는 네네. 하는 게 또 실례일 수 있으니까 네네. 말은 이제 못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빠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뭐 한 3주 남짓 됐는데 네. 앞으로 좀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네. 음식도 잘 조절해서 먹어서 아마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질문 받고 대답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 부자가 되면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라는 대답에 제가 드렸던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죠라는 말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멘트였어요. 네. 근데 가장 돈으로 살 수 없는 대표적인 게 저는 건강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쨌든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저의 나름대로의 컨트롤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야죠. 역시 그 돈과 건강 둘 다 중요하다는 세무사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마실 수 있는 건 이 물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 비싼 와인, 술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무사님이 건강이 조금 더 쾌차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자, 이제 2021년 3월 시장 한번 좀 점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3월달 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풀 거냐면 네. 3월 전체적인 흐름들, 지수의 흐름, 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 그래서 탑다운 관점에서 뭐 글로벌 증시 또는 우리나라 산업 동향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거 한 4-5가지 적어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는 주도주 찾는 법을 말씀드렸다면 맞아요. 이번 달에는 제가 8가지 어떤 전략들, 기술들, 네네. 투자 전략 또는 투자 기술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제 3월 달에 증시를 보면 네. 지수 차트 자체는 그렇게 나쁜 한 달은 아니었어요. 지수 차트 자체는. 왜냐면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네. 뭐
한 달에 저점이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고 한 달에 고점이 2%까지 올랐었고 지금 현재 종가도 1% 지난달보다 상승이니까 거래소의 월봉이 지금 5개월 연속 양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식 참여하면서는 하루하루 일희일비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한 달 같지만 네. 막상 보면은 별게 없었던 그래서 오히려 1월에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을 때고 네. 이번 달은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보다 사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4%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이 지수 자체는 뭐 이렇게 흔들림은 없었다. 네. 그래서 제가 탑다운 관점에서 이렇게 지수를 많이 보는데 3월 달은 지수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반면에 이제 종목군, 산업군의 그런 편차들이 좀 심화됐던 한 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수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지수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은 3월 내내 우리 증시 또는 글로벌 증시를 눌렀던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금리 재료였어요. 그래서 네. 금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중금리하고 기준금리의 갭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기준금리는 분명히 올리지도 않았고 네. 앨런 파월 그렇죠. 의장이 올린다는 말도 오히려 올린다는 말보다는 올리지 않겠다는 않겠다. 말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시중금리는 국채금리는 뭐 1.4 넘었을 때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불안해했었는데 뭐 1.7까지 올라갔을 때도 또 막 미국 증시 한번 빠졌었고 네. 근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수사들을 보여드렸지만 네. 별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 산업 구도 또는 기술주와 비기술주 또는 뭐 가치주와 성장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는 뭐 단어의 차이지만 네. 보통의 구분으로는 기술주 대 가치주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네. 뭐 아니면 성장주 대 가치주. 근데 거기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안 올렸지만.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주들 또는 성장주들은 제로금리일 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현재는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데 네네. 뭐 5년 후, 10년 후에 큰 이익이 난다는 거죠. 근데 금리가 제로금리일 때는 5년 후, 10년 후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길 때 할인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익 가치로 땡길 수가 있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개입이 되니까 네. 낮은 금리로 땡겨질 수밖에 낮은 가치로 땡겨질 수밖에 없죠. 현가를 평가할 때. 그래서 제로금리일 때 기술주가 유리하다면 또는 성장주가 유리하다면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유리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3월 달에 좀 현실화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움직였었던 애들은 뭐 금융주들이죠.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한 9월 달, 10월 달쯤 그때는 이제 왜 움직였었냐면 배당 관련해서 움직였었고요. 배당 관련해서 뭐 1년 내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네네. 작년에 이제 고배당주로서 금융주가 한번 움직였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 금융주가 조금씩 움직였던 건 방금 말씀드린 금리 상승의 수혜주는 사실은 금융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주에서는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애는 시가총액 상위를 아예 띄워놓는 게 낫겠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금융주의 대장주는 KB금융이거든요. 이제 KB금융의 차트를 보면 그래서 금융주가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KB금융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3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3월 달에만 21%가 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3월의 정리니까 3월에 가장 큰 이슈들 그 이슈에 의해서 어떤 산업군이 좋아하는지를 탑다운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아니고 그냥 팩트인 거예요. 팩트. 그래서 팩트로 금융주가 크게 올랐고 특히 대장주는 KB금융이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시중 국제금리 인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강했던 업종을 보면 철강주예요.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산업들이 다시 좀 되살아나는 재료들, 그래서 이제 산업의 경기의 바닥에서 돌아갈 때 화학주가 먼저 움직이고 화학주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움직였고요. 네. 철강도 좀 강하게 움직인 편이에요. 그래서 철강의 대장주는 포스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포스코가 네. 시총이 지금 11위예요? 네, 그래서 포스코가 지난달에 14%가 올랐는데 이번 달에도 12%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주
또는 뭐 어떻게 구분을 하든 가치주, 비성장주 아니면은 컨택트주 뭐 어떻게 구분을 하던 어쨌든 그동안 상승했던 주도주 내지 성장주와 반대쪽에 있는 산업이 강했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작가님이 이제 시총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들어오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말할 8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비교법인데 네. 시가총액 종목들을 매일 보다 보면 이게 감이 오거든요. 야, 얘가 시총 이렇게 올랐어. 근데 바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시가총액을 이제 좀 인식을 하시는 것 KB금융도 같아요. 오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KB금융은 한 20위권 정도에 있었던 게 이제 한 3계단 정도 올랐고 포스코도 한 15위, 16위까지 내려갔었는데 10위권을 지금 넘보고 있네요. 네, 지금 안에. 11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탑10 안에 있던 야. 기술주 라인에서 지금 뭐 현대모비스, LG전자 또는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이 밀린 거죠, 상대적으로. 이들이 올라올 동안. 그래서 철강업을 지금 그런 재료 이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쪽 산업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애들이 조선주들이에요. 조선주는 저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가 이제 계속 재료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뭐 경기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조선주에서는 시총이 제일 큰 게 뭐 한국조선해양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네, 여기죠. 한 10조 가깝게 올라왔는데 한국조선해양도 역시 지난달과 이번 달 2달 연속으로 지수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을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회사가 있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잘 못 들어본 회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 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식으로 기업 분사를 했을 때 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이번 달 철강주와 함께 또 올랐던 업종이 조선주고 또 한쪽은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건설주는 그럼 어떤 재료냐 하면은 요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 물량 확대 정책, 주택 네. 공급 물량 확대 정책 또 뭐 서울시장 선거랑 대선이 이제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은 움직임이 나왔고요. 건설주에서 시총이 큰 1등으로 큰 애가 아마 현대건설 뭐 GS건설 뭐 이런 애들인데 현대건설이 여기 있죠. 57위. 네, 한 5조 정도 되죠. 네, 5조 정도 되는 현대건설 이번 달에 한 10% 올랐으니까 역시 지수는 1% 올랐는데 10% 올랐으니까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철강주, 조선주, 뭐 건설주. 그래서 제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하는 유튜버에서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또는 성장주 라인들이 3월달에 이렇게 안 좋으니까 네. 제가 좀 판단 미스했네요. 어. 그러니까 뭐 그런 좀 사과라기보다는 왜냐면 뭐 제가 뭐 어떤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뭐 근데 언제 이제, 다 맞출 수는 없는 근데 거죠. 이제 그 변명 같지만 네. 어쨌든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근데 정확히 제 예측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 왜냐면 뭐 작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성장주, 주도주 이런 애들이 1년 내내 갔고 올해 1월까지는 갔거든요. 근데 2월도 한 2월 중순까지는 2차 전지랑 전기차랑 자동차 업종이나 뭐 이런 쪽이 무너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3월 달에는 사실 급격하게 좀 무너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가 오르고 반대로 그동안의 주도주가 좀 무너졌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다른 유튜버 방송 가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버는 잘못 봐도 된다. 왜냐면은 뭐 그 사람이 맛없는 거 먹는 거 맛있게 거짓말로 맛있게 먹어도 내가 그거 하나 따라 먹었는데 맛없으면 그 음식값 10,000원만 버리면 그렇죠,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유튜버는 훨씬 신중해야 되고 검증은 돼야 된다. 왜냐면 그렇죠. 주식 유튜버는 따라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책임감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성장주론자고 주도주론자인데 그동안 거의 1년 가깝게 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2월 달까지도 그나마 버텼는데 3월 달에는 많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좀 약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 작가 TV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 작가 구독자님들에게도 뭐 약간 좀 죄송한 마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전망은
2월 말에 했던 3월의 전망은 틀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왜 그랬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왜 그랬냐,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전기차 쪽은 뭐 재료가 일단 명확하죠. 그래서 네.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 이후에 테슬라는 뭐 비트코인 샀다 팔았다 막 하면서 뭐 팔진 않았지만 그 재료 때부터 약간 변동성이 너무 커졌었는데 그거보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업종에 더 영향을 미쳤던 건 네. 뭐 폭스바겐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렇죠. 뭐 파워치형을 각형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그 다음에 나왔던 뭐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각자 도생하는 이런 재료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사실 지금 반반으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2차 전지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언제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논리가 있고 또는 그럼 뭐 이제 2차 전지는 중국에도 밀리면서 또 뭐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자기들이 또 한다고 하면 거의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로 좀 양분이 되면서 2월 달에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2차 전지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은 LG화학이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한 9% 빠졌는데 이번 달에도 한 3% 빠졌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8% 빠졌고 이번 달에 한 4%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뭐 한 많게는 한 20%, 그러니까 완전 고점 대비 네네. 또는 뭐 한 작년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만 네.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손실이 나셨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말고 다른 업종은 어떨까 했는데 근데 2차 전지에 그런 폭스바겐의 악재가 있었다면 네이버나 카카오 쪽은 오히려 좀 견고하게 움직였어요. 기술주 라인에서.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또 그래도 2% 올랐거든요. 야, 네이버 지금 3위네요. 네, 시가총액 4위, 3위. 네. 5위였던 것 같은데. 네, 3위까지 올랐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비해서 이 양선은 아니지만 얘도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술주 라인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저는 쿠팡의 상장이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쿠팡 상장 재료도 3월에 한 5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재료거든요. 네. 그래서 쿠팡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의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처음에 뭐 50조, 60조 나왔었는데 네. 첫날 상장하고서 주가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00조가 됐었거든요. 맞아. 심지어는 그때 이제 막 아는 분한테 전화가 오고 아는 분이 전화해서 주식은 잘 모르시는데 경제신문을 매일 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사장님인데 전화해서 정윤아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근데 쿠팡이 네. 우리나라 사람은 쿠팡이 웬만큼 이름은 알잖아요. 알죠. 뭐 배송시키고 하니까. 근데 쿠팡이 막 현대차나 뭐 이런 회사보다 훨씬 좋은 회사라며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시총으로는 그렇죠. 네, 왜요? 그랬더니 시총이 삼성전자 다음 수준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시총으로 본다면 과연 쿠팡이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일까? 더군다나 적자 기업이고 저도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성장주에서도 기술력이나 아직 우리가 보지 않은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성장주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쿠팡을 막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당연히 미국 쿠팡 주식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100조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네이버랑 왜 관련이 있냐면 네이버 리포트들이 쿠팡 상장 이후에 꽤 나왔어요. 쿠팡과 비교해서. 그래서 야, 쿠팡이 100조인데 네이버가 60조냐 뭐 이런 거죠.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가 카카오 합쳐야지 쿠팡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이버가 60조고 좀- 카카오가 44조니까 합쳐야지 100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뭐 쿠팡만 못하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제가 아는 분은 현대차가 쿠팡만 못해 이렇게 질문이 왔다면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도 같은 동종 산업을 비교하니까 사실 카카오보다도 네이버 리포트가 더 자주 나왔던 건 명확해요. 왜냐하면 쿠팡은 온라인 마켓몰이고 온라인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미래 가치를 현가로 땡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조차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쿠팡보다 높은데 네이버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그런 리포트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른 기술주, 주도주에 비해서 3월 달에 좀 잘 버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재료라고 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있어요. 상장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아직 코스피 200은 아니니까 거래소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한 10조가 좀 넘는 수준. 그래서 10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4위에 있네. 네, 딱 10조예요. 딱 10조. 야. 네, 딱 10조인데 이제 이거는 사실 주식을 좀 전문으로 하는 네. 뭐 전문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공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모를 받기 위해서 네. 그 납입 금액을 넣으면 돌려받는 기간이 한 3, 4일 걸린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하는데 1억으로 공모를 받기 위해서 넣으면 3, 4일 동안 매매를 못 하니까 그쵸. 공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물량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아. 그런데 최근에 저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가족들 계좌 다 만들어서 여러 계좌로 넣어서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은 다 공모가보다 더블 상한가 이런 말 있죠. 따상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해서 상한가 마감을 하고, 근데 따상에 또 상상 가는 경우, 예를 들어 SK 바이오팜이 그 처음 문을 열었던 종목인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따상을 가고 나서도 상한가를 2번을 더 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를 사실 많이는 못 받아요. 네. 보통 1억 넣으면 한 100만 원이나 받을까요? 100만 원도 못 받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1억 넣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블 상한가 가면 200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200인데 1억에 100만 원 못 받고 한 30만 원, 50만 원 받으니까 아마도 1억 정도 넣으면은 뭐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게 1, 2%니까. 그쵸. 은행 금리가 지금 1년에 1%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모만 잘해도 네. 은행 금리보다 더 큰 수익은 보장이 되는 거죠. 따상이 나온다는 가정만 있다면.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실제로 많은 자금이 몰렸었고요. 따상은 나왔습니다. 따상은 나왔는데 따상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모 받으신 분들은 따상이 나오고 다음날 고점 뭐 이렇게 이틀에 팔았으면 되는데 네. 만약에 이틀에 공모 안 받고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사신 분들이 있다면 좀 5일째 물려 있는 거죠. 음성만 나오면서. 그래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공모가 대비 크게 상승 출발을 하는 종목들은 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공모 종목들에 대해서 물론 업종도 중요하고 네. 업종 또는 실적 다 중요한데 공모가 대비 얼마나 올라 있는지도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야, 세무사님 얘기 들으니까 지난달 확실히 다른 게 그 말의 스피드가 굉장히 좀 느려지셨어요. 이게 지금 지나친 강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뭔가 많은 것들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 역시 김 작가님이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신 전문가라서 한 번에 알아채시네요. 왜냐면 제가 사실 고백을 하자면 네. 제가 원래 강연할 때 이런 거 잘 안 이런 거 안 적어왔는데 적어오시는데. 한 번도 안 적어왔었는데 오늘 A4 한 장에 적어왔어요. 왜 요 한 장으로 왜 적어왔냐면 꼭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까먹을까 봐. 그래서 원래 제가 강의도 뭐 한 3시간짜리, 4시간짜리 강의도 많이 해본 사람인데 네. 원고를 보고 하는 적은 없거든요. 네. 뭐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만 그쵸. 적고 하는데 오늘도 뭐 원고를 써온 건 아니고 키워드 위주로 적어오긴 했는데 네. 요즘 기억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 떨어졌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단 거를 전혀 안 먹으니까 네. 당 떨어진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뭐 힘이 없어서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틀린 단어를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고 말했다는 거죠. 네. 근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말투가 좀 느려졌습니다. 확실히. 이전에는 뭔가 이전과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좀 뭐가 빠졌냐면 지금은 뭔가 욕망이 없으신 분가. 그러니까 너무 당을 안 먹고 하니까 세상에 뭐 욕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주식시장은 그냥 그렇고요, 이렇고요. 그럼 안 되는데. 약간 전과 비교해서 이제 그럼 농담삼아 얘기한다면.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시죠. 욕망이 없는 건 아니고 말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말을 느리게 하는 이유는 틀린 단어를 사용할까 봐. 막 이렇게 냉장고를 세탁기라고 네. 하고 막 요즘 그런 수준이에요. 거의 뭐 삼성전자를 LG전자라고 하고 막 거의 그런 수준이라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고요. 당뇨병이 가져간 이제 세무사님의 욕망, 기억력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려 하고 있겠습니다.